한중일의 연횡과 한미로의 합종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에 앞으로 1000년 동안 유지될 평화, 그 천하 균형지계를 완성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지금 세계 10위권을 들어갔죠.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지금 세계 6위권이라 그러죠. 우리는 정말 강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자랑스러워해도 침략받은 역사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년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물어봐도 풀리지 않는 의문, 그게 우리가 침략받은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농업사회의 연안국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이 유럽의 역사는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국과 프랑스가 얼마나 많이 싸우냐? 100년 전쟁 이래에 세계 전쟁사에 이름이 나오는 큰 전쟁을 영국과 프랑스가 16번 했어요. 이 영국과 프랑스를 대비해보면 영국은 조그매요. 국토가 2배가 넘고 인구가 프랑스가 3배가 넘어요. 그런데 항상 영국이 프랑스를 침략해요. 왜 프랑스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한테 침략을 받죠? 그 이유는 영국은 섬나라고 프랑스는 연안국, 바다와 내륙 사이에 낀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국 군대는 100% 해군입니다. 프랑스 군대는 70%, 80% 육군, 해군 20, 30%. 그러니까 바다에서 싸우면 영국이 이기죠. 그러니까 영국이 프랑스로 와서 조금 싸우다가 안 되면 돌아가. 그럼 프랑스 육군은 영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바다 때문에. 그래서 섬나라와 연안국이 있으면 지정학적으로 연안국이 섬나라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지정학입니다. 제가 동북아시아 대륙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연안국이구나. 조상들이 못나고 우리가 나약한 민족이라서 침략받은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연안국은 섬나라와 내륙국의 침략을 피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지정학적 저주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지만은 연안국의 강소국의 운명, 침략받는 운명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과거 5,000년 동안 우리가 침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5,000년 동안 침략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5,000년 동안 또 침략받을 겁니다. 중국하고 일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정말 다행히, 정말 놀랍게 새로운 세상, 산업사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농업사회는 경제성장이 감속하고 정체해요. 할아버지 때도 쌀 열까마, 아버지 때도 열까마, 아들 때도 열까마, 손자 때도 열까마. 경제성장이 정체해요. 그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땅보다 공장에서 생산성이 높아. 그래서 이 점들을 쭉 모으면 경제성장이 가속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사회는 경제성장이 감속하는 사회고 산업사회는 경제성장이 가속하는 사회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2000년을 전후해서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를 엄청 잘 생산하죠. 지금도 세계에서 소재 부품 장비 최고로 잘 생산하죠. 이걸 어디 공급했냐? 한국한테 공급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은 이 소재 부품 장비로 뭘 만들었냐? 반도체, LCD 이런 중간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 수출했냐? 중국에 수출했어요.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이 반도체 이런 걸 사가지고 최종재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치웠어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5,000년 동안 싸우기만 하다가 드디어 협력해가지고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한중일의 연횡이라고 부르는데 협력관계가 계속 유지됐으면 아마 지금쯤 한국, 중국, 일본이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섰을 텐데 어떤 일이 터졌냐?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의 혐한류 데모가 일어나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칠광구 문제 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완전히 적대적이 돼버렸어요. 한국과 중국 관계는 어떠냐? 한국과 중국 간에는 사드 사태 때부터 중국은 한국을 독립적인 국가로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롯데마트 다 때려 부쉈습니다. 가서 다 때려 부쉈어요. 현대자동차 완전히 반토막 났습니다. 세일즈가. 그리고 한한령이 내려가지고 한국의 한류 스타들 중국에 출연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나오는 TV 프로그램 그냥 복제해서 막 써.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코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일의 연행은 더 없다. 이거 불가능하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한미러의 합종, 이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나온 겁니다. 세상은 산업사회로 인류 문명은 진보했는데 아직도 한중일은 과거에 매몰돼 있어요. 그런데 유럽은 그렇게 열심히 싸우던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이 화해를 해가지고 EU를 만들고 나토를 만들었어요. 유럽 백인들은 이미 산업사회로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농업사회의 볼모가 돼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한중일의 연행을 실패했는데 이것을 미국이 살릴 수 있느냐? 못 살립니다. 왜? 중국은 미국의 앞으로 주적이죠. 일본은 미국에 충성을 다하면서 또 중국과 대립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 한미러의 합종이다. 제가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4강 중에 중국과 미국 관계는 정말로 나쁩니다. 패권 다툼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의 관계는 어떠냐? 굉장히 좋죠. 미군이 일본에 다 주둔하고 미국한테 잘하고 가까웠는데 겉보기는 그렇지만은 일본 사람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냐? 원자탄이 2방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잊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터져 나와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에요. 1980년대 한때 일본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해가지고 동경도우를 팔면 미국을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할 정도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것을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완전히 주저앉혀버렸어요. 일본의 옌 환율을 2배로 높여가지고 모든 일본 물건의 가격을 2배로 높이니까 이때부터 일본이 거품 경제가 되고 거품 경제가 폭락하면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걸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아주 굉장한 긴장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과 러시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러일 전쟁 때부터 사할린, 이거 캄차카 이걸 놓고 싸웠죠. 그러다 2차 대전에 져가지고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는데 아직도 북방 4개 섬 중에 저 2개를 일본이 우리 거니까 내놔라 국서 분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적대국이에요.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어떠냐?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 군사 훈련도 하고 정말 친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서 더 잘 됐어. 두 나라가 협력해가지고 서방에 대항해야 돼. 그런데 러시아를 중국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습니다. 왜 안 도우냐? 러시아는 중국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중국이 강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14억 명. 러시아 인구가 1억 4천만. 러시아가 땅은 2배 가까이 넓어요. 중국 사람들이 슬슬 걸어서 러시아로 오면 러시아가 어떻게 되죠? 다 중국 돼요. 그래서 그걸 황화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러시아와 함께 완전히 포위하려고 그랬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러시아를 복귀시키고 한국과 호주를 집어넣어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 이 4강 사이에는 아주 팽팽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긴장관계는 마치 원심력처럼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동북아시아에 균형이 있으려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구심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이 구심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 한미러의 합종을 통해서 이 구심력을 확실히 살릴 수 있다. 지금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됐는데 미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는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륙횡단철도를 놓고 그 대륙횡단철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 거죠. 왜 났죠? 골드러시 때문에 났죠.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난다. 그래서 막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금을 캐서 돈 번 사람보다도 청바지를 팔아서 돈 번 사람이 많다 할 정도로 발전이 아주 급속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극동 러시아의 동쪽 여기만 해도 62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근데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살아. 거의 비어 있어요. 왜? 추워서 얼음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쪽에 연해주부터
서서히 지구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그 추운 동토가 옥토로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 자손 때가 되면 한반도는 아열대 기후가 됩니다. 대구사가 옛날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연해주사가 사다 먹어야 돼요. 한국에서는 바나나하고 뭐 키위하고 이런 거 키우게 돼요. 우리 옛날 발해 고토 이 지역에 이 얼음 땅들이 지금 옥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시베리아 대륙에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는 사람, 제일 잘 놓을 사람이 누구죠?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다가 고속도로를 놓으면 이 주변에서 우리의 뭐 빵집, 뭐 프랜차이즈 엄청나게 돈을 벌 거예요. 그래서 인류 문명에 우리가 중심에 다시 설 수 있는 계기가 온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의 각오와 다짐, 첫 번째, 지정학적 저주에서 이것을 문명사적 축복으로 바꾸려면 이 대한민국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저주받은 연안국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그렇게 하려 그러면 지구온난화, 북극항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한국, 미국, 러시아의 합종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중일의 연행과 한미러의 합종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에 앞으로 1000년 동안 유지될 평화, 그 천하 균형지계를 완성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정치인한테 맡겨놓을 일도 아니에요. 학자한테 맡겨놓을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서시면 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작은 나라, 영국 같은 한반도만한 나라, 한국,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조국, 행복한 잘 사는 나라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평생 연구한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